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전주부입니다. 핫한 최신 제품은 가전주부와 함께. 드디어 젠북 듀오 새로운 모델이 나왔습니다. UX482EA. 한 2년 전쯤 대만에 가서 소개해드렸죠. 세계 최초로 노트북에 스크린을 2개를 박아가지고 나온 이 신박한 젠북 듀오. 와, 스크린 2개다 라고 봤는데 이 아래에 있는 세컨 스크린이 살짝 어두워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또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불편한 점들을 다 반영을 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이번에 이렇게 세컨 스크린이 메인 스크린을 보면서 봐도 잘 보이도록 각도를 이렇게 살짝 올릴 수 있도록 나왔습니다. 따로 이거 들어줄 필요 없고요. 그냥 노트북 닫았다가 열면 자동으로 이 각도가 만들어져요. 스크린 패드 플러스의 각도만 따로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에이수스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에르고 리프트 힌지가 이 에이수스 하면 떠오르는 디자인 중에 하나잖아요. 이렇게 하판을 살짝 들어줘서 키보드 각도라든지 발열, 스피커에 다 유리하게끔 만든 요것도 굉장히 신기했는데, 이제 에르고 리프트 힌지 플러스 요 세컨 스크린 각도까지 이렇게 들어주는 거 옆에서 보고 있으면 이게 무슨 구조물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 밑으로 빈 공간이 확 보여서 와, 발열 관리 좀 잘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원래 에이수스 제품들은 외계인을 갈아서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앞으로도 외계인들이 조금 더 갈려줬으면 좋겠네요. 너무 편해요. CPU는 인텔 코어 i7 1165G7 프로세서 또는 i5 1135G7 프로세서가 들어갑니다. 디스플레이는 14인치 FHD 안티 글레어 디스플레이고요. 최대 밝기는 400니트입니다. 스크린 패드 플러스는 12.6인치에 최대 밝기는 400니트. 두 개의 스크린 모두 터치를 지원합니다. 그래픽은 인텔 아이리스 Xe 그래픽이 들어가는데요. MX450을 지원하는 모델도 따로 있습니다. 램은 최대 32기가, 램이 온보드이기 때문에 처음에 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SSD는 최대 1TB 지원합니다. 와이파이 6와 블루투스 5.0을 지원하고요. HD IR 웹캠이 달려 있습니다. 배터리는 70W시, 무게는 1588g입니다. 그래도 화면이 2개니까 뭐 디스플레이 2개 쓰는 셈 치고 요건 좀 용서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단에는 뭐 메신저를 띄울 수도 있고 계산기 같은 걸 띄울 수도 있고 뭐 인터넷 창 같은 거 다 밑으로 내려서 띄울 수도 있고요. 저는 위에 거 보면서 이 키보드 잠금 있거든요. 요거 하고 이렇게 그림 그리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4096P랍의 스타일러스 펜이 들어가고요. 제품 사양에 따라서 펜 지원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걸 구매하면 같이 주는 파우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펜을 보관하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들고 다니실 때는 여기에다 잘 넣어가지고 들고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AAAA 건전지가 들어가요. 그 점은 제가 조금 아쉬워요. 시중에서 구하기도 어렵고 충전해서 쓰는 게 아무래도 편하잖아요. 각도는 딱 여기까지예요. 뭐 이렇게 360도 노트북 같은 게 아니라서 사실은 펜 활용이 그냥 이런 터치 정도로 굉장히 제한될 수가 있는데, 이 세컨 스크린이 있음으로 해서 이거 좀 태블릿처럼 여기다 이렇게 대고 쓸 수 있으니까 일반 필기 같은 것도 좀 약식으로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넓잖아요. 그래서 메신저 창도 한 3개 정도는 띄워놓을 수 있고, 저는 메신저 띄워놓고 대화창 띄워놓고 메모장까지 이렇게 띄워가지고 3개 정도 띄워놓고 위에선 자유롭게 작업을 하면서 아래에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거 이렇게 끌어다가 쓰고 하니까 엄청나게 편하더라고요. 집에서는 노트북에 모니터 같은 거 연결해가지고 쓰기도 하는데 밖에 나왔을 때는 그렇게 쓸 수 없잖아요. 그리고 모니터가 따로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듀얼 모니터를 쓰는 느낌으로 쓸 수가 있어가지고 확실히 좀 생산성에 도움이 된다는 느낌입니다. 편집할 때 스크린 패드 플러스에 타임라인을 내려놓거나 포토샵 작업을 할 때 불러올 폴더와 내보내기 할 폴더를 밑에 띄워놓고 작업을 한다든가 하면 굉장히 편하죠. 주식하는 사람들도 창 여러 개 띄워놓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최적화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어요. 특히 프리미어 할 때 타임라인을 내려놓으면 이게 자동으로 스크린 패드 플러스 사이즈에 맞춰서 최대화가 되면 좋을 텐데 이 크기를 제가 일일이 조정을 해줘야 된다든지 이런 건 좀 아쉬웠습니다. 이런 타입의 노트북이 사실 에이수스밖에 없잖아요. 이런 듀얼 스크린에 맞는 UI를 가진 그런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좀 더 아직은 적은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여기 스크린 패드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위아래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아래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다, 이거 좀 크게 봐야 되겠다면 위로 바로바로 띄울 수도 있는 거죠. 메인 디스플레이에서 보던 창을 스크린 패드 플러스로 내릴 수가 있는데 어떤 화면 분할로 내릴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밝기도 따로 제어를 할 수 있고요. 2개를 켜놓다 보면은 아무래도 배터리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컨 스크린은 꺼둘 수도 있습니다. 얘는 위아래 2개 다 터치가 되고, 특히 이 아랫부분은 키보드, 특히 손에 가깝기 때문에 터치가 되는 게 훨씬 더 유용하더라고요. 각도 자체도 이게 아니라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누를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델은 인텔 11세대 i7 1165G7이 들어가고요. 램 32기가에 GPU는 인텔 아이리스 X 그래픽스가 들어갑니다. 이전 세대와 달리 내장 그래픽이 들어간 게 달라졌죠. 제가 이 똑같은 이 CPU로 한 4개째 노트북을 연속해서 리뷰를 했었거든요. 눈치채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타이거 레이크 얘는 좀 달라요. 앞서서 한 것들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다 페일을 했어요. 근데 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98.9%로 패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스펙이어도 얘가 확실히 발열 관리가 좀 더 잘 된다는 뜻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위로 나오네요, 바람이. 테스트 끝나니까 바로 팬 소리가 줄어들었어. 이게 같은 스펙이잖아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봤는데 이게 좀 발열 관리에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 세컨 스크린 밑에 이쪽에 지금 들려 있잖아요. 이게 딱 봐도 그냥 여기가 들려 있으니까 뭔가 발열 관리에 효과적일 것 같이 생겼잖아요. 확실히 초경량 슬림 노트북들보다 발열 관리가 잘 되는데 일단 팬이 2개가 들어가고요. 이 팬의 날개가 이전에는 43개였는데 이번에는 59개가 들어갑니다. 열을 식혀주는 히트 파이프가 10mm로 넓어져서 방출이 더 잘 되고요. 그래서 28W의 TDP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견딘 거죠. 이 TDP가 높을수록 CPU가 열일을 하는 거고 열일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열을 쿨러가 감당해 줄 수 있어야 TDP가 높게 유지가 되는 건데 경량 노트북은 열이 많이 발생하면 15W로 떨어지게 되는 반면에 이 노트북은 쿨링이 좋아져서 TDP가 28W를 유지합니다. 이게 팬톤에서 인증을 받은 색상 구현을 한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TUV 라인란드 인증을 받은 플리커프리 모니터입니다. 에이수스가 뭐 언제나 그랬듯이 포트가 해자입니다. HDMI 포트 들어가고요. 썬더볼트 2개, 그리고 USB-A 포트도 있고요. 헤드폰 마이크 콤보 잭,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까지 들어갑니다. 덜렁덜렁 달고 다니던 거 아무것도 안 달고 다녀도 되니까 너무 편해요. 뭐 장점들은 사실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쓰면서 좀 불편한 점도 있었어요. 세컨 디스플레이가 이 밑에 있는 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키보드나 트랙패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디자인이잖아요. 키보드가 일단 풀사이즈 키보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은 14인치지만 약간 이렇게 좁게 이렇게 타이핑을 해야 된다는 거. 어깨가 이렇게 좀 타이핑을 해야 된다는 게 좀 단점이고 이거는 좀 익숙해지는데 한 하루 정도 걸렸어요. 저는 계속 이 트랙패드를 터치를 하게 되더라고요. 트랙패드가 이렇게 보통 굉장히 넓잖아요. 얘는 이 좁은 데 안에서 이제 뭘 해야 되고 이 클릭하는 버튼 자체도 물리 버튼으로 돼 있어서 뭔가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었어요. 트랙패드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좁아서 불편한 반면에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쓰던 사람에게는 그 경험이 좀 연결된 기분이 들기도 해요. 근데 왼손잡이라든지 넓은 트랙패드를 좋아하는 사람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에이수스가 그걸 놓쳤겠습니까? 이 스크린 패드 플러스 세컨 디스플레이를 트랙패드로 쓸 수 있게끔 또 설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와, 진짜 천재들. 그리고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어떤지 들어보실게요. 에이수스가 타이거 레이크의 성능은 가져가고 발열은 좀 잘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저도 계속 에이수스의 타이거 레이크가 들어간 노트북들을 지금 쭉 리뷰를 해왔는데 특히 이 제품은 디자인의 특징 때문에 특히나 더 좀 성능을 잘 뽑아내면서 발열은 잘 잡은 것 같아요. 노트북으로 주로 브라우징 같은 것보다는 생산성 작업만을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현존하는 윈도우 노트북 중에 가장 사고 싶은 게 이건 것 같아요. 활용도가 있을까? 실제로 저걸 쓰게 될까? 신기하고 많은 거 아니야? 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사용을 해보면서 나중에는 이 세컨 디스플레이 없는 노트북을 못 쓰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제 키보드나 트랙패드 사이즈처럼 약간씩 아쉬운 면들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우린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